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종목 이야기 많이 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 수익률 어느 정도의 변동이 생겼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1위 팀 누적 수익률 134%대입니다. 1위 팀도 지금 많이 빠져내려온 상황입니다. 장 상황이 워낙에 지금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틀 동안의 급락세만 해도 지금 엄청납니다. 자,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지금 5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잘 가는 종목은 호텔신라,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보유 관점은 유효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많이 빠져내려갔네요. 14%대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4종목 담겨 있는데 안트로제는 20%가 넘는 수익 여전히 달리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유 관점은 유효합니다. 다음 팀은 송동현 정의진 팀이고요. 마이너스 36%.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 수준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부진합니다. 하지만 4종목 모두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김영철 이성배 팀입니다. 마이너스 73%.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지금 일단 손절 처리를 모두 했습니다. 잘 가는 종목들 2종목 담겨 있고요. 모두 보유 관점 22%, 13%대의 각각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팀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인데 누적 수익이 지금 많이 빠졌네요. 다음 종목 수익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잘 달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AS 오늘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4위는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27%대,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김지훈 대표의 신세계인터내셔널까지 전체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의 신규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 KTNG, 하림, 현대상선, 휴마시스, 대한금속, SKC 코오롱피아, CJ오쇼핑, 두산인프라코, 롯데하이마트, 이마트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하루에 2분씩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 2분이 한 팀,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운영하게 됩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제시를 각 1인당 5종목씩 총 10종목을 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언제든지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종목 상담 보내주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좋지 못합니다. 지수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지수 2350포인트는 회복을 했습니다. 2350.92포인트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새 지지선 밑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2350포인트도 지금 위태위태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1.07%나 빠져내려왔는데 오늘 2378부터 2350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급락장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기관 결국에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어제 하루는 같이 팔아줬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제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 저점이라고 판단한 개인들은 1655억 원이나 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824포인트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2%대의 거의 하락을 오늘 장중에 기록을 하는 모습들인데 낙폭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꽤 큽니다. 어제 장 마감이 3% 하락이었는데 정확히 오늘도 좋지 못합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846부터 쭉 빠져내려옵니다. 822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왔고요.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365억 원 사줍니다. 하지만 개인 기관이 팔면서 지수 오늘 계속해서 저점 찍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원달러 원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05원대입니다. 일단은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어제는 원달러 원율이 급등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조금은 진정이 됐지만 하락 쪽으로 방향은 틀지 않는 상황. 원화 약세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마감 전략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렵습니다. 참 전략 세워주시기도 어려울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은 시간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한마디로 전략을 정리하면 단기 위험 관리, 중기 기회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 흐름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지난주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기분 나쁜 장세고요. 특히 이제 또 미국 시장은 별 변화 없는데 우리만 왜 이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요지가 가장 정확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가 달러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는 국면과 함께 신흥국에 대한 관점의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지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단 외국인들 매도세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2월 달부터 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도가 진행이 되다가 6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개월 동안 팔았으면은 좀 변화가 나오겠지라는 관점 쪽에서 6월 초에는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다가 이제 유럽의 ECB은행이라든가 ECB 통화정책회의와 FOMC 회의 쪽에서의 변화가 그대로 또다시 충격적인 흐름들을 불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집중돼서 이어지는 변화가 지금 시장의 충격 요인으로 다가온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강조드렸던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이 달러화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나오고 있는 달러화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외국인들 매도세와 시장에 대한 압박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달러화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달, 작년 9월, 10월 수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의 흐름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지금은 방향성을 탐색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풀 꺾여서 다시 달러가 약세로 자리 잡은 흐름들이 확인돼야 시장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이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급 공백과 시장을 견인할 만한 재료가 없는 이 공백 상태의 장세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몸을 추스리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2,400 그리고 2,350선은 항상 보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 대비해서 9배 그리고 9배가 이탈되는 흐름들까지 나오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의 흐름들은 뚜렷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사기에는 좀 못한 상황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 매도 공세나 어떤 달러와의 변화가 이어져야 좀 추스릴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서 시장 흐름을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무게를 두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종목을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보는 게 낫다라고 보십니까? 네, 경기 방어적 성격하면 아무래도 통신주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중간 배당까지 고려한다라는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이쪽에 대한 일단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만큼 그에 따른 좀 반발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번에 5G 주파수 경매가 완료가 된 만큼 이제 관련된 준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비용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어떤 5G를 통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나오는 어떤 좀 높은 요금제 이쪽에 대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중기적 관점 쪽에서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방어적 성격의 통신주를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종목들 AS 관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계좌에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다라고 확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 종목 한 종목 AS가 시급합니다. 최명성 소장님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제가 포트에 가지고 있는 세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종목 가지고 있는데 먼저 제일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바이오는 6월, 7월, 8월 달에 구제역 및 이번에 북한 경영 없이 방역 관련주나 또 이제 농촌에 관련된 그런 제품을 지원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쪽으로 수출하면 많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좀 자리를 다 만들어놨는데 지난주에 좀 대북주가 좀 약세로 이제 전환되면서 또 이제 종합지수가 너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공이 몇 종목 빼놓고는 이제 철관이라든가 그런 가스 관련주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기지 못하고 지금 한 7% 정도, 7, 8% 하락이 됐는데요. 전저점은 거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 사신 분들은 아직 6월, 7월, 8월 구제액이 남아있고요. 또 남북 경협 때 충분히 이것은 북한의 농촌에 낙후된데 충분히 여기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닭에 관련한 이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좀 보유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디지털조선입니다. 디지털조선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많이 아시겠지만 언론사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탑이라든가 또 캐나다 어학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영업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회사도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저는 사실 디지털 조선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북미 회담도 있었고 또 6.13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월드컵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청률이라든가 광고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지수가 무너지면서 힘을 좀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보시면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사실 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수가 너무 빠지면서 좀 힘을 못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2,190원 이 자리는 앞 부분에 저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면서 들고 가시면 향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는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에 80%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회사의 수준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삼성바이오에도 많은 납품을 합니다. 이번에 네이처셀 하한가와 또 바이오주에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서 임시로 한 일주일 정도 빠지고 있는데 하락폭은 좀 큰 건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아직 이렇게 큰 회사적으로 봐서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지 회사의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시면요. 모든 건 이제 차트는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말을 해주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가장 저점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이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하는데 반드시 상승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상승해야 되는데 네이처셀 한가라든가 기타 바이오주 좀 악재 있는 게 나와서 한 일주일 빠졌는데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흔들리지 마시고 요즘 보면은 이제 어제 오늘 걸쳐서 특히 코스닥 종목은 웬만하면 3%, 5%, 7%씩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평균 한 10% 정도는 종목들이 거의 좀 하락 추세인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한 이 종목 세 종목은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일단 뭐 세 종목에 대한 AS 해주셨고요. 윤병호 스타께서도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 AS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예, 예.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지금 이제 증선위에서 1차 그 심사가 끝났고요. 다시 또 2차 심사를 하는데 오늘 나온 뉴스로 보면은 2차 때 그 참여자분들이 7분인데 6분이 고의성이 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지금 뭐 상당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이 사태만 잘 넘어가면은 우리나라의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뭐 지금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격으로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선물시장, 코스피 200 선물시장이 심리적 지지선이 깨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 파동 중에 있는데 시장이 그 가운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차 증선위를 앞두고 또 악재가 좀 나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요 내용만 끝나고 나면은 다시 제일 강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지금 그 제가 차트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그때 그 신규로 제가 그 추천드렸던 그 자리, 지금 그 자리에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지금 38만 5천 원인데, 요거 내일이나 모레 중에 아마 그 심리적 지지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기존 가지고 있던 분들은 좀 추가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보유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신규 매수에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SK 머티리얼즈. 어제 이게 좀 많이 밀렸어요, 종목이.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 어려운 장에도 지금 극복하고 지금 양봉으로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플러스인데 봉으로는 음봉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그 이 큰 자리, 큰 자리라고 저항이 지금 가장 큰 자리입니다. 주가가 밑에 있을 때는 올라가면서 저항,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내려오면서 지지,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면 저항을 받고, 이 종목 역시 어제까지 음봉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웃구리가 좀 단 모습이 시장의 영향을 그래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선 지지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16만 3천 원, 16만 3천 원을 지지하고 양봉이 나와준다라면 그때 다시 추가 내지는 신규 매수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의 신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와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슈퍼주머치 함께할 종목들입니다. KTNG, 하림, 현대상선, 휴마시스, 대한금속, SK시코롱, PI, CJ 오쇼핑, 두산인프라코, 롯데하이마트, 이마트까지 총 10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신규 종목들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장이 안 좋지만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 뭐 다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규 종목을 제가 오늘 한 3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이 종목은 충분히 그 3종목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힘들어도, 시장이 힘들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종목은 이제 KTNG입니다. 이제 KTNG는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그 담배인삼공사가 그 관련주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 4월 달에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담배 제조와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중동이나 러시아 등의 60여 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재 반응이 좋습니다. 또 그 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 중입니다. 그 작년에 그 담배값을 더블로 올렸죠. 그래서 상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이따
팁을 드리겠지만 현재 기관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 이 빨간 글씨가 기관 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 금융투자, 투신, 특히 연기금 쪽에서 엄청난 매수가 일주일 내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도 어제 매수가 들었지만 전 기관에서 일주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요, 현재 바닥을 약 3개월 정도 잘 지지하고 가는데요. 일단 이제 목표가가 제가 한 1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봉을 좀 보시면 이 종목이 항상 제가 오늘 가져온 데가 이제 10만 원대가 바닥이네요. 여기 바닥에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찍고 가는데 항상 이 그 KTNG는 갈 때마다 12만 5천 원, 12만 원, 과거에는 약 13만 5천 원까지 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 차트 보시면 2017년이네요. 2년 전부터 바닥을 10만 원이 제일 바닥이었고요. 항상 두 차례 걸쳐서 12만 5천 원, 1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12만 원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안 좋고 불안할 때는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 있고 또 우리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 또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은 KT를 좀 사시면 최소한 20% 정도,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들고 가시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림이 되겠습니다. 하림은 국내 1위 이제 육가공 업체고요. 하림 닭고기, 하림 사료 등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란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부화, 사료 생산, 사육, 가공, 유통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시중에서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6월, 7월, 8월 달에 그 삼복 더위가 있고요. 이번에 그 월드컵이 좀 어제 시작됐죠. 그래서 저도 어제 뭐 집 앞에 가면서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가려는데 솔직히 못 샀습니다. 왜냐면 너무 줄을 많이 써서 못 샀는데 사실 월드컵 시기점에 좀 상당히 좀 가야 됩니다. 근데 좀 주춤하는데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바닥을 올 초부터 2018년부터 올 초부터 바닥을 잘 지지하고 또 거래량이 3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인데 제가 추천하고 나서 한 10% 정도는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지수가 상당히 좀 약세인데 지수를 좀 못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6월, 7월, 8월 그 삼복도에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드 문제가 좀 해결하고 나서 중국 유튜버들도 많이 오는데 특히 그 삼계탕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바닥에 밀렸는데 너무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좀 들고 시간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들어가시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 현대상선은 뭐 이번에 대북주 때문에 이제 대북 경업주에서 많이 좀 갔는데요. 해상 화물 운송 사업 및 해상 화물 운송 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이고요. 또 주사업 비율은 이제 컨테이너가 한 80%, 벌크가 10%를 차지하는데, 이제 이 회사가 좀 어려웠지만, 대주주가 이제 한국산업은행이기 때문에 부도날 염려는 없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그 한진해운이 세계 그 10대 그 선박사 안에 있다가 이번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수출하는 기업들,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한진해운은 어차피 부도가 났으니까 없지만 이제 현대상선이라든가 STX라든가 페노션이라든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직접적으로 약 30% 정도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계속 수출도 늘어나고 국가 지원도 있고 또 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이라 좀 튼튼하고요. 앞으로 또 대구 경업시 현대가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 이 정도 빠졌지만 차트 보시면 좀 하락했지만요. 중장기로 봐서는 충분히 저는 이제 10,000원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게 엄청난 거래량이 왔을 때는 향후 뭐 40,000원도 갈 수 있고 50,0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만큼은 한두 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2년을 보고 하시면 최소 10,000원에서 몇만 원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은 좀 꾸준하게 묻어서 간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사실 오늘 내 시청자분께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선별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얘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오늘 히어로 종목이 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마시스는 이제 의료장비,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들
등을 생산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소재 관련 개발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18년 엑스포에 참가 따른 중남미의 공략이 계속해서 가속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재무제표는 보통인데 유보율이 510%로 안정적입니다. 근데 특히 이 종목이 스펙으로 해서 이렇게 스펙으로 해서 그 상장이 됐는데요. 그 스펙 상승 대시 제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이 항상 그 2,000원부터 상승을 하거든요. 이제 진입을 하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따블이 갔습니다.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엄청난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이 종목의 특징이 뭐랄까요? 지금 일주일 내 연속으로 계속 거래소 코스닥이 계속 빠졌지만 보십시오. 계속 양봉이 일주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장이 폭락했지만 어제도 장중에 3% 오늘도 장중에 7%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길게 보시면은 바닥에서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화공영, 특수건설, 서산, 웰크론을 분명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 종목이 200% 이상 수익이 나왔고 한 종목은 140%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견줄 수는 없지만 현재 2,000원, 400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표가는 일단 좀 안정적으로 3,500원을 드리지만 향후 4,700원, 5,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장이 안 좋아서 우리 시청자분께 마음먹고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사자마자 또 내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원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회사 좋아지고 실적 좋아지고 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 그 일주일 내내 장이 안 좋았는데 이 종목만 계속 양봉 매집이 지금 들어오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장에도 7%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소외시 좀 담아 보시면 향후 뭐 1, 2주 뒤가 될지 한 달 뒤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블이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는 종가 부분 해주시고요. 지금이나 종가 부분 해주시고 목표가는 3,5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양금속이 되겠습니다. 대양금속은 금속 및 광물, 스테인리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 기준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계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남북러 가스관 테마 등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어제 그 문배철강이라든가 NIST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지금 상승 추세가 좋습니다. 또 전년 대비 매출이 1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31%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앞부분에 그래서 5월 초에 중순에 4,000원대 있는 주식이 갑자기 9,300원 바로 더블이 갔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급등주를 잘 보는 이유가 뭐냐면 끼 있는 종목이 또 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또 뭐랄까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이렇게 끼 있는 종목 왕년에 더블에서 3배, 10배씩 보낸 종목들이 또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시장이 어렵지만 웰크론이 3,300원대 추천했는데 7,400원까지 거의 140%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그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한 두세 번 크게 왔으면 이 종목도 충분히 한 9,000원대 한 300% 났는데요. 저도 그 차트만 보고 제가 잡아낸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양금속도 충분히 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배철강을 잠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배철강이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내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죠. 그러면 이제 가스관이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지금 3번째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일본에 되면은 가스관 관련주라든가 이런 철광주 관련주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양금속은 차트상 이제 앞에서도 많은 매집이 들어오고 3일 만에 더블이 갔죠. 근데 어제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양음양 패턴에서 어제 양봉, 오늘 음봉, 내일 양봉만 그려주면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가는 현재가 전해서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뭐 한 5,800원 되는데 또 운이 좋으면 한 7, 8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대한금속은 급등주가 될 수 있고요. 또 휴마시스도 급등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난 급등주가 싫다,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분은 KTNG를 사시면 충분히 한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5종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제일바이오를 저희가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 어땠나요? 결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참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나올 때는 상당히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 좀 시장을 이기질 못했네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양봉 다음에 꼬리 달고 이 종목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4일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아직 보시면 이 매집이 있습니다. 양봉의 매집. 또 전체적인 여러분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전라도나 강원도나 경상도 그런 데서 뭐 구조익이 발생됐다면은 바로 뭐 한 20%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입니다. 또 어차피 그 북한하고 되면은 뭐 정치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제 농촌이랑 어촌이라든가 그런 쪽은 이제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 이제 농어촌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남북 경합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타가 바로 안 가서 죄송하지만 이 종목도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보시면 3,900원, 4,000원짜리가 4,700원 한 15% 갔네요. 이날도 15% 갔기 때문에 반등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매수하셔서 못 팔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오늘도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을 한 종목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엄청나게 신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휴마시스를 드리겠습니다. 신중하면서도 제가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바닥권에서 현재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요. 뭐랄까 그 상승과 하락을 상승과 한 번 상승, 그다음에 조정, 또 한 번 상승, 조정, 또 상승 추세인데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대 제가 이제 차트를 17년 전환하면서 전 종목을 거의 한 2만 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차트 형태를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다섯 번째는 폭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특이할 점이 뭐냐면 이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연속 계속 양봉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이 있을까요, 시장에? 제 생각에 없습니다. 99% 종목이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일주일 연속 계속 있고, 좀 팁을 드리자면요. 어제 88만 주, 이틀 전에 50만 주, 60만 주인데 오늘 350만 주입니다. 그래서 벌써 거의 7배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거래량 증가, 바닥에서 안전하게 들어오고 또 적자에서 흑자, 또 이제 수출권도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장이 안 좋으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지만 종가 매수하십시오. 종가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하루에서 한 다음 주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네, 휴마시스 오늘 매수가로 종가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윤병호 스타일 종목들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저는 오늘 5종목을 첫 종목으로 SKC 코오롱 PI 이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그 2008년 6월에 폴리미드 필름 및 관련 가공 제품의 생산 및 연구 개발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서 그 설립이 됐는데요. 최근에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SKC 코오롱 PI에서만 거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열 시트죠. 방열 시트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스마트폰들의 그 사양이 높아지면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좀 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찬물에 넣을 수도 없고요. 이 SKC 코오롱 PI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방열 시트 이 필름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이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방열 시트의 그 수요량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를 거의 공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도 생산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공장을 계속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모 연구원은 지난해 749억 원의 그 매출액이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1346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거는 뭐 보통 급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SKC 코오롱 PI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급증을 해서 수익이 상당히 올라간다라면은 주가 역시도 폭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제가 차트를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이 차트에서 잘 보시면 지금 21선에 터치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장의 그 하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21선을 지지해준다는 조건 하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분할 매수로, 왜냐하면 이게 47,000원, 45,600원, 45,6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 오면 뭐 조금 더 자신있게 베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J 오쇼핑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CJ 오쇼핑은 CJ E&M과의 그 합병권 때문에 지금 그거의 그 시너지를 상당히 받을 것이다 해서 제가 CJ 오쇼핑을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은 케이블 TV와 인터넷, 카탈로그 등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업체이죠. 그리고 CJ E&M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엔터주로서 그 한류를 또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해서 이 두 종목이 합쳐진다라면은 상당한 그 서로 간에 하던 사업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아마 그 시너지 효과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합병 법인이 7월 18일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오늘같이 많이 밀리는 시장이 완전히 어제부로 연중 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도 이 종목은 지금 양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0.78% 상승, 대단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그 손절가로 드렸던 21만 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분할로 추가 매수해서 합병법인이 출발할 때까지 그 시너지 효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이건 이제 엔진 동력 장치 또는 유압 장치 등 각종 부품의 가공 조립 산업인 건설 기계 사업, 특히 이제 그 컴바인 같은 그 포크레인 같은 이런 그 건설 기계를 이제 많이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중국에서는 거의 없어서 못 파는 정도. 그 두산 인프라코어만이 아니라 현대건설 기계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기계. 그 기업에서도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두 회사가 다 공장을 풀가동해도 공급을 다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더구나 이제 이번에 그 남북 교류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굴삭기 시장은 아주 극에 이를 것이다 해서 이 종목은 지난번에 그 모기업인 그 두산중공업도요, 두산 엔진을 매각하면서 상당히 그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러한 운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지금 이 종목 역시 우리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해요. 9,20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신규 매수 하시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자신 있게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 하이마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익절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지금 또 하락을 해서 제가 다시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뭐 우리 시장에 우량주다 하는 종목들, 아니면 뭐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죠. 대북 뭐 제약 바이오 쪽 다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 역시 71,500원, 71,500원만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이 종목은 71,500원 지지 확인하고 매수해 주시면은 롯데 하이마트는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몇 분기째, 몇 년째 지금 계속 분기별 단 한 번도 전 분기보다 적게 영업이 단기 순이익 나온 적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러시아 월드컵 수혜를 상당히 볼 것이다. 그래서 67인치 칼라 TV가
거의 2배 이상, 100% 이상 매출 신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만 더 빠져주면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매수하셔서 분할 매수로 단가 좀 낮춰가면서 매집을 해주시면 아마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죠. 예, 마지막 종목은 이제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목표가는 26만 5천 원, 손절가는 23만 6천 원을 드렸고요. 2011년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해서 대형마트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이마트를 비롯해 종속회사로 신세계 조선호텔, 신세계 푸드, 에브리데이 리테일 등이 있는데 온라인 경쟁력을 위해서 2016년 1월 아시아 최대의 온라인 그로서리 자동화 전용 물류센터에는 김포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온라인 물류 인프라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그런 기업이고요. 2017년 연간 매출액은 무려 15조 8,766.9억 원,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요. 이마트는 트레이더 전문점, 온라인 사업의 외형 확대로 전년 대비 매출이 8,19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마트 24는 신규점 출점 가속화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57원 증가했고, 신세계 푸드는 식품 유통 사업 부분 호주로 매출이 1,464억 원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669.2억 원으로 0.3%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6,279.4억 원으로 64.5%가 증가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마트의 중소기업 스타 상품들이 세계적 무역 허브인 싱가포르 진출에 성공을 했다. 요거 참 집중해 주세요. 요번에 그 북미 회담도 싱가포르에서 했죠. 싱가포르이 좀 많이 뜨는가 봅니다. 원래 싱가포르이 옛날에는 이제 홍콩 같은 곳이 홍콩이 그 아시아의 금융 허브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또 세계적 무역 허브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 이러한 그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5종목 잘 들었고요. 지난주 단기 접근이 SKC 코롱피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종목이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목표가를 5만 5천 원을 드렸는데요. 약간 못 미쳐서 아마 그날 많이 상승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이 크다 보니까 좀 높게 드리는 바람에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고 좀 빠져 다시였습니다. 예, 지금 그때 당시 가격보다 좀 많이 빠져내려온 모습인데 예. 지금은 어떤 추세예요, 그러면? 하락 단계에 있는 건가요? 예, 하락인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1,500원 이 자리만 지지해주면은 아마 이 종목은 죄송합니다. 롯데 하이마트를 보고 있네, 제가. 예. 잠시만요. SKC 코롱 지금 47,200원이에요. 예, 45,500원 정도. 예. 이 정도까지는 아마 여기까지 안 내려고도 반등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주 보수적으로 45,600원 정도, 이 정도를 지지를 한다면 언제든지 들어가도 중장기로 갔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규로 단기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단타 종목 제가 아주 많이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대북 관련주로 분류돼가지고 막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 이 종목을 진입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9,860원, 손절가는 9,250원. 짧게 드렸습니다. 단타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시장 리스크가 강하지만 업황이 최고 호황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0종목 살펴봤고요.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만한 종목들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네. 어떤 종목 포트에 편입을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제가 야심차게 가져온 휴마시스와 대한금속 두 종목을 포트에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데 휴마시스하고 대한금속은 현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열심바이오와 디지털조선을 내리고 휴마시스와 대한금속을 편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매수가가 종가입니까? 네, 종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 휴마시스와 대한금속을 오늘 포트에 편입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이 좀 생겼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5종목이 지금 담겨 있고요. 2종목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휴마시스와 대한금속 신규 편입이고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들 남겨주셨는데 한 종목씩 또 가보도록 하죠. 0204번님께서 일진머티리얼즈 42,710원에 비중 30%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최 소장님, 일진머티리얼즈 하면 전기차 관련주 아닙니까? 네네. 전기차가 이번에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뭐 LNF라든가 사막콘덴서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일진머티리얼즈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텔레비전 등 IT 전자제품과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좀 부품을 납품하고요. 특히 그 이온 2차 전지 관련주에 관련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LNF, 사막콘덴서 등 여러 가지 일진머티리얼스 등 그런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을 하다가 사실 그 대북주가 좀 약할 때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반도체주. 근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3일 정도 밀리는데 제가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42,700원이면은 좀 고점에서 사셨네요. 고점에서 사셔서 현재 좀 물려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차트 보시면, 정확히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3일 연속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팁을 드리자면요. 현재 이 종목을 보면은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스 보시면, 외국인도 한 2주 연속 들어왔고요. 기관이라든가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서도 2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도 뭐 재무제표는 엄청 좋은데요. 일시적인 하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간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시장이 그 주축이 제약바이오에서 다시 대북주로 갔지만 또 대북주가 좀 시간을 계속 끌 때는 뭐랄까 이런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또 반도체주, 또 IT 부품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이 나빠서 이렇게 눌리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손절가만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절가만, 이 종목은 이제 36,000원, 1차 36,000원에서 35,000원만 깨지 않으면 37,000원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또 36,000원까지 내릴 수도 있는데 내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은 시장 탓이지 종목 탓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스는 손절가 35,000원 정도만 잡으시고 시간으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시라라고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고요. 3509번님께서 7,200원에 10% 비중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일단 좋은 사람들 역시 대북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의 그 기업 가치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 원래 이제 대북 관련주 중에서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상당히 어려웠죠. 지난번에 그 개성동 공장 폐쇄되면서 우리가 다 철수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다 날라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적 재무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재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그래도 지금 지키고 있는 이유는 기대감 때문에. 어떤 기대가? 개성공단의 정상화. 이것을 이제 강하게 기대하고 지금 주가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기대감이 크고 확실한 패가 뜬다 해도 안 뜰 때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5,000원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밸류 가치대로 내려간다라면 이거 1,000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서는 더 이상 이탈하면 난 손실은 여기까지만 좀 제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해주시고 5,000원을 지켜주는 그런 그림이 보여진다라면은 뭐 8,000원 거의 뭐 10,000원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사람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9번님께서 이녹스 전자소재, 첨단 소재, 이 종목 73,00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도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분 연속 그 매수한 부분이 거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좋아지면서
뭐랄까 2차 전지라든가 또 이녹스 첨단 소재도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셨는데 거의 이제 고점에서 사셨는데 지금 그 두 종목 특이하게 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급인데 회사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녹스 첨단 소재는 회사가 이제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 벌써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LED 뭐 이런 신소재 개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의 그 성장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아주 양호하고요. 차트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길게 보면은 바닥권을 현재 6만 원대, 6만 2천 원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6만 2천 원대만 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반등, 다시 반등인데 사실 오늘도 반등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좀 오늘과 내일은 뭐 솔직히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7년 전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종합지수를 이길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이제 2천 종목 중에서 몇 종목을 이길 수 있지만 종합지수가 빠질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95% 종목이 다 빠집니다. 그럴 때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한 3, 4일은 빠질 수 있지만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보면 빠졌던 게 다시 올라와서 수익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합지수,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종합지수가 많이 하락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내린 것이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손절가는 현재 62,600원인데 물론 이제 방송이 나왔으니까 손절가는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만 원은 제시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이 좀 좋아질 때까지 한 1, 2주 정도 기다리시면 다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조금 더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76번님께서 HDC 현대산업개발 6만 1,000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종목은 제가 그 우량주들의 그 분할하고 나서 재상장했었을 때에 계속 뭐 거의 다 빠집니다. 사업회사든 지주성 회사든 계속 빠지는 경향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매수 단가가 6만 1,000원이나 되고 벌써 20%를 담으셨네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어떤 앞에 그 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궤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가로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고요. 단지 제가 수급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기금과 투신 외인들이 지금 매도 쪽에 오늘 같은 경우 계속 매도이고 연기금도 개장 이거 재상장하고 나서 이날부터 매도 포지션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주체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될 때 그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단가를 좀 낮추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트레이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벌써 27분 지나고 있고요.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가 오늘 2,337포인트 예상되고요. 낙폭이 많이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깊어졌는데요. 38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2,33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378부터 쭉 빠져내려오는데요. 코스피는 오히려 어제보다도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지금 1% 중후반대 지금 하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매도 물량 더 늘어났고요. 외국인 매도 물량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인 매수 물량은 1,788억 원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선방해준다는 겁니다. 이 두 종목까지 무너졌으면 지수는 와르르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어제까지 잘 버티던 시장에서 오늘 단숨에 5%가 넘는 급락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도 낙폭이 5%가 넘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현대차도 지금 2.59% 빠지면서 52주 신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6.13% 급락, LG화학도 4% 급락, KB금융, 네이버도 1%, 0.86%대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상황이 더 좋지 못합니다. 2.56% 빠졌고요. 어제 종가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도대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818포인트 오늘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846포인트부터 817까지 지금 빠져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의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345억 원 사주고 있지만 개인 기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빠지는데 낙폭이 6.8, 7.35%나 됩니다. 나노스도 2.11%의 하락이고요.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올라갔는데 그나마 바이로메드가 2.4% 선방하면서 시총 5위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CJNM도 3%대의 상승 거의 반납하고 1.8% 상승까지 좁혔습니다. HLB 5%까지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하락 반전했고 셀트리온 제약도 5%의 하락으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펄어비스만이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펄어비스도 장중 상승폭 거의 반납하면서 0.5% 상승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흘러내리는 장세가 지속이 됐고요. 급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이틀 연속 이러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명성 소장님, 그동안의 뭐 전업 투자의 지금 경력으로 보실 때 오늘 같은 장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 그 투매가 나오면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 어제와 오늘 거의 투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거래소도 그렇지만 특히 코스닥은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현재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822점 이 부근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바닥, 4바닥인데요. 현재 이 부분을 4번 찍었는데 거의 어제 오늘 거의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반등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건 물론 뭐 미국 금리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국에 대한 25% 관세를 먹이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큰 소리를 크게 쳤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도 같이 맞대응한다 하니까 이제 유야무야 됐는데 저도 이번에도 큰 소리는 치지만 다시 중국에서도 25% 관세를 똑같이 매겠다니까 또 나중에 가면 좀 유야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빌미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제 오늘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아침이 좀 빠져도 다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시장도 끝났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좀 빠지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밀렸다 다시 반등하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다시 치고 바로 급등하든지 아니면 오전에 한 9시 반 10시까지 밀렸다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좀 반등이라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병호 스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참 수급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요. 예, 지금 현재 그 하락은 뭐 중국의 무역 전쟁 뭐 이런 부분인데 그 무역 전쟁에 대한 그 미국의 이 안티스러운 아주 예민한 이런 반응이 왜 나올까요? 예, 그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3월 26일 날 상해 선물 시장이 상품 시장이 오픈이 되면서 이제까지 달러 이외에 원유 거래에 사용된 적이 없었죠. 어느 선물 시장도. 그러나 이번에 그 3월 26일 날 상해 상품 거래소가 생기면서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 통화하기 위한 어떤 그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는 원유 시장을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마 속마음은 미국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그것이 항복할 때까지 아마 계속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차트를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그래서 제가 그어놓은 이 라인이 연중 저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인 전까지는 제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어제부로 이 아주 그 심리적 지지선까지 깨져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큰 하락 파동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라고 두 분이 모두 경계감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많이 빠졌습니다. 2340선에서 거래를 그래도 마쳤습니다. 1.5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지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2.96%, 어제 3%와 거의 동일합니다. 815포인트대까지 이틀 만에 단숨에 지금 밀려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장 막판에 급등했는데요. 4원 30전 올라가면서 1109원대까지 지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주식하시는 게 별로 재미없다 이런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 좀 위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는 오늘 3815선까지 지키고 있는데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세계 주요 증시, 그 가운데 아시아권의 증시를 모습 보일 수 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1.5% 급락했습니다만 중국의 심천 같은 게 5.7%,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도 3.5% 급락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한국 관련돼도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 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을 넘어서 글로벌 증시가 2차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어떤 무역 전쟁 관련돼서 글로벌 증시가 2차 현재 모두 침체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증시가 그래도 오늘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런 어떤 비참한 좀 이렇게 낙관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좀 위안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도 올랐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하락 관련돼서 아이텍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던 종목을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또한 GMP, 그리고 또 통신주가 이제 4G를 넘어서 5G 새로운 또 시장을 열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 그런 관점에서 통신주를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또한 정부 때문에 피해가 있었다, 이런 삼성 STS 이슈가 있었고, 최근들 유가가 어제는 급락, 오늘 상속에서 화학주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일단 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열리고 있는데 과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5개 종목들 이슈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관련돼서 아이텍 반도체인데요. 자, 아이텍 반도체가 16,400원까지 갔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4거래일 전에는 7,500원, 그리고 오늘까지 4거래일 정도 급등하다 보니까 16,400원인데 과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GM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GMP가 7,160원, 즉 3.2% 약세를 보이는데요. 두 종목의 특징이 뭘까요? 앞서서 보셨던 아이텍 반도체가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대주주가 개인에서 체리 1호 투자조합을 바뀌었는데 이렇게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만 투자조업으로 바뀐 종목은 오늘까지 4일째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GMP도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개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대주주가 바뀌었을 때 개인으로 바뀐 종목들은 하락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땡땡 투자조합 이렇게 바뀐 종목들은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GMP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이텍 반도체 최대주가 바뀌었음에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에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신주인데요. 통신주 어떻게 보면 통신 이렇게 전파 이런 부분들이 실은 공공재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정부가 결국 그 4G를 넘어서 5G 관련돼서 채널을 팔았습니다. SK텔레콤에 팔았고요, KT에 팔았고 마지막으로 LG우플러스 팔았는데 오늘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의미성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4G를 넘어서 5G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4, 5G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점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 몇몇 데이터를 보면요. 통상 우리가 15기가짜리 영화를 다운받을 때 4기가 내에서는 현재 240초가 걸리는데 이번에 5G로 된다 그러면 240초가 아니라 6초 상당히 빨라졌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통신 3사가 정보통신부, 이제 과기정보통신부죠. 이번에 5G에 대해서 채널을 받았다는 걸 뭐냐면 이제는 한국이 4G를 넘어서 5G, 이제는 뭐 AI 비롯해서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신망이 좀 빨라야 되는데 이제 통신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5G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통신 3사가 이번에 5G를 삼으로써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 3조 6천억 들었는데 3조 6천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 관련돼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는 통신 관련주 주가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삼성 SGS 부분인데요. 이 종목이 며칠 전부터 상당히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급락에 의한 반등일지 모르겠지만 삼성 SGS가 지난 시기에 넘어 다시 한번 20만원을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소액주주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삼성 SGS가 최근 들어 주가 급락했던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이 결국 그 삼성그룹 관련돼서 비주력 그 가운데서 삼성 SGS 팔라 그런 부분 때문에 손해봤다. 따라서 정부가 이것에 있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 그리고 피해를 요구해달라,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액주주가 피해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대주주는 더 피해를 많이 받는데 오늘의 상승이 과연 소액주주의 그런 어떤 컴포넌트 때문에 상승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주가 급락에 의한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화학주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화학주가 급등과 급락을 좀 보이겠습니다. 뭐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35만 4천원대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하나케미칼, 금원석유가 상승 하락을 보이겠는데 어저께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어제 유가가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고요. 오늘 유가가 상당히 급등했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등 급락할 때마다 화학주가 좀 반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결국 케미칼을 비롯해서 화학주의 정제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많을 수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유가 이 화학주를 보시려고 그러면 유가의 어떤 반등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오펙 관련돼서 과연 증산할지 감산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케미칼 즉 화학업종의 주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기부터 상당히 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증권선물위원회가 2차 심리를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미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이제 40만원대에서 38만원대 내려갔다면 어쩌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관련돼서 조작한 것은 아닌가, 이런 쪽에 무기가 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일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전날 주가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결국 SBS에서 판단 그리고 시장의 판단 속에 회계 분식적으로 무게가 많이 실려있다, 이렇게 조금 위험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 관련돼서 중국도 급락하고 있고 미국도 급락하기 때문에 두 나라 즉 G2가 이렇게 무역전쟁 통해서 주가 하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반대적인 급부가 올라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증권사의 어떤 애널리스트 판단보다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이제는 입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외에는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전략은 없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 관련돼서 핫5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하루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속에 국내 증시도 아시아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증세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섹터들도 거의 다 하락 섹터로 다 우세한 모습이었는데요. 섹터별로는 관광업체, 남북로 가스관사업, 비료, 남북경협, 철강 중소형, DNG 평화공원, 거의 대북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고, 제대열 줄기세포, 바이오 시밀러, 항공적항공사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신붕방 정책 발표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 소식에 일부 철도 전력소비 관련주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위에 또 종합물류 관련주, 편의점, 홈쇼핑, 손해보험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종목별 특징주를 살펴보면 내추럴 엔더텍이 오버나인 마이크로패치 미국의 미국의 완판 소식이 좀 급등을 했고요. 뉴프라이드는 센트리온 인더스트리, 캘리포니아주 마리아나 재배 라이선스 승인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장 전략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연일 하락세가 지속되고 투자 심리 또한 좋지 않습니다만은 금일 외국인의 매도세는 1달러 매도세가 좀 약해진 평소보다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한번 반등을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하락 압력은 커지고 있으면서 수출주의 타격도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노출도가 높고 수출주, IT, 이익 비중이 높은 코스피에 좀 부정적이면서 코스피의 상승 여지는 열어놓겠습니다만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을 내수주로 좀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이 어느 정도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내일장에서 어떤 업종을 그렇다면 종목을 볼까요? 예,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 공략 종목은 중국 관계 개선 기대감과 함께 원산 카지노 관련주인데요. 포비스입니다.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카지노에 사용되는 모니터를 좀 만드는 그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29% 감소했는데요. 영업이익은 한 80억, 순이익은 한 60억,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한 50%, 한 42% 증가하였습니다. 내일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9,900원, 손절가는 8,7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선 토비스를 지켜보자, 시초가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스트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